안녕하세요. 책에 담는 나의 인생 3이야기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서전 글쓰기 꿀팁을 좀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자서전 글쓰기의 핵심은 주어와 서술어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문장을 화려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솔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첫 번째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서전 글쓰기가 다 되었다 혹은 이제 나 글 쓰는 방법 다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단계인 한 권의 책을 출판하는 것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독립출판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은 알겠는데 독립출판은 또 뭐야?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계에 흥행을 목표로 만드는 사업영화가 있다 라고 하면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독립영화가 있죠. 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상업출판이다 라고 하면 좀 글을 쓰는 작가의 입맛을 보다 더 많이 맞추는 것이 독립출판이 아닐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출판사랑 출판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쓰신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가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획하고 도서를 출판합니다. 반면에 독립출판사는요, 작가가 스스로 A부터 Z까지 자신의 색깔을 책에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요, 내지 편집도 하고요, 표지 디자인도 하고요, 출판도 하고 유통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서전을 만드는 목적이 친구나 가족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독립출판이 좀 자서전을 만들 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에 따르면 그럼 독립출판을 하면 아무도 안 보는 책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겠는데요.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 백세희 작가의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독립출판물로 시작해 아주 소량 인쇄됐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인기가 좋고 책 내용이 좋다 보니 상업출판이 되었고요. 베스트셀러, 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책이 되었죠. 저는 이제 독자를 겨냥하여 쓴 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춰 쓴 글도 이렇게 독자분들의 공감과 사랑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서전이란 책 한 권을 작가 자체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책,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누가 봐도 저 방수영이다 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의 자서전이자 독립출판 자서전이 아닐까 합니다. 네, 첫 번째 보여드릴 책은요, 김밥별곡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이 책은 김밥집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만난 손님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김밥집 사장님으로서의 가게 운영 노하우만 담긴 게 아니고요, 손님들을 바라보는 그 따스한 눈이 녹아 있어서 자서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야생화 일기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야생화를 사랑하는 작가님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만난 야생화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야생화를 만났을 때 그 감정과 또 삶을 살아오며 있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레 녹아 있어서 더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도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서는 달려라 숲이라는 재미난 제목의 자서전인데요. 이 표지를 보시면 작가님 본인의 사진으로 표지를 장식하여 조금 더 흥미를 불러일으키죠. 이 책의 내용은 사막 마라톤을 했던, 또 대안학교 교사로 있었던, 또 한 명의 엄마이자 또 부인이었던 한 여성의 삶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내 딸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써진 자서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도서는 조금 특별한 자서전인데요. 제목은 엄니 이 정도면 괜찮겠죠? 라는 좀 재미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서전은 본인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요, 우리 작가님께서 친오라버니, 친오빠의 삶을 대필해서 만들어드린 자서전입니다. 대필 자서전이 좋지 않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가족의 이야기를 직접 쓸 수 없는 나의 오빠의 이야기를 적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면
또 색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도서는 보통이 아니야 라는 제목인데요. 이 작가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세요. 넌 보통이 아니야. 여러 의미로, 또 좋은 의미로, 가끔은 특별한 의미로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제목으로 넣으셨고요. 우리 따님이 직접 그 보통이 아닌 특별한 오리를 아래 그려서 표지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담긴 다양한 이야기, 또 블로그에 적었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한 권의 자서전으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책은 나를 잊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써진 시집형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은 에세이 혹은 아니면 일기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장르에 상관없이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글, 그림, 만화 같은 것들로 자서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돌아가신 사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시를 쓴 시집형 자서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요, 죽음과 친해지는 삶이라는 도서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신의 고찰을 소설로 표현해낸 도서인데요. 자서전은 꼭 에세이로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소설로도 도전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인데요. 매일매일 작가님이 사진과 글로 기록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자서전입니다. 작가님은 일상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일기처럼 글을 써주셔서 이분의 일상을 엿보는 재미가 보이는 작품입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님의 자녀분들이 부러워지는 도서입니다. 어떠셨나요? 독립출판에 대해 한 걸음 가까워지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청춘문화놀이터 공식 누리집이나 개인 SNS에 샵 청춘문화놀이터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 사진 등 많은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